안녕하세요. 부동산 상식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동네 복덕방입니다.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완벽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시죠? 혹시 집주인이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?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지? 이런 불안한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. 그런데 걱정 마세요. 우리나라에는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켜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법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는지, 그리고 계약할 때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집 계약할 때 당당하고 똑똑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일까요? 이 법은 세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장치를 마련해 둔 법률입니다. 쉽게 말해,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, 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법이죠. 특히 이 법은 세입자의 거주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은 웬만한 이유가 아니면 쫓아낼 수 없고, 보증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. 바로 확정일자, 대항력, 우선변제권입니다.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. 확정일자. 확정일자는 여러분이 집 계약을 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. 보통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도장 하나 딱 받으면 끝나요. 이걸 받아두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언제 계약했는지 입증할 수 있고, 보증금을 받을 때 순위에서 유리해집니다. 대항력. 대항력은 아주 쉽게 말하면 나 이 집 새 들어 살고 있어요 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.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입주하면 생기죠.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새 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못합니다. 무조건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가 생깁니다. 우선변제권.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여기서도 조건이 있어요.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. 그래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. 여기서 실제 사례 몇 가지 소개할게요.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전세 계약을 하고 그냥 집만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몇 달 뒤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. 김 씨는 전세 계약서도 있고 실제로 살고 있었는데 왜? 하고 억울해했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었습니다. 결국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려 보증금을 거의 다 돌려받지 못했어요.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.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보증금을 100% 지킨 사례를 소개할게요.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는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습니다. 몇 개월 뒤 집주인이 금융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. 하지만 이 씨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도 법원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, 결국 보증금 전액을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 반면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 살던 박모 씨는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귀찮다며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중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, 박 씨는 대항력은 있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결국 다른 담보권자들에게 밀려서 보증금 중 절반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. 박 씨는 확정일자 하나만 받아뒀어도 이렇게 손해보진 않았을 텐데라며 깊이 후회했습니다. 조금 귀찮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. 이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. 절대 잊지 마세요. 임대차 계약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기본 기간은 2년입니다.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 살 수 있어요. 심지어 집주인이 중간에 나가주세요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끝까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세입자가 나는 1년만 살고 나갈게요라고 합의했다면 모를까. 그렇지 않으면 2년은 기본입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2020년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도 생겼어요. 한번 계약을 갱신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주어집니다.
그러니까 2년 살고 연장해서 2년 더, 총 4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. 단,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 이때는 집주인이 나는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할 거야 라고 입증하면 세입자의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마음 편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.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바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겁니다.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대항력, 확정일자, 우선변제권이에요.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다면 설령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것 같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. 법원에 신청하면 집을 비운 뒤에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주택임대차보호법,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 나면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. 전입신고, 확정일자, 대항력, 우선변제권,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, 이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저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